신대랩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19강 SPSS 편상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편상관 분석의 개념적 기초를 살펴보고요. 다음으로는 편상관 분석의 SPSS 실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상관 분석은 Partial Correlation Analysis라고 하고요. 이는 특정한 제3의 변수를 통제한 후에 두 변수들 간의 선형적인 관련성을 분석하는 모수 통계 기법이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낼 수 있고, 예컨대 우리가 이 광고비와 매출액 간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즉 X와 Y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서 판촉비를 통제했을 때, 순수한 이 광고비와 매출액 간의 관계, 즉 상관관계를 이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편상관 분석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편상관 분석 개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영향을 주는 제3의 변수, 즉 통제 변수를 통제한다면 순수한 두 변수 간의 실질적인 상관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두 변수 간의 관계에서 제3의 변수가 개입되었을 때 상관계수가 현저하게 낮아지거나 높아진다면 통제 변수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편상관 분석의 데이터와 가정은 피어슨 상관 분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선형성 가정과 정규성 가정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상관 분석에서 사용되는 통제 변수는 한 개 이상 여러 개가 사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편상관 분석은 피어슨 상관 분석과 같이 연속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모수 통계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편상관 분석의 사용 목적과 적용 상황인데요. 우리가 두 변수 간의 관계, X와 Y의 관계를 통제 변수 없이 사용하게 되었을 때는 이 분석을 통해서 구한 이 상관계수가 실질적인 관계를 나타내지 못할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X와 Y의 어떤 두 변수 간의 관계, 상관관계를 찾아내함에 있어서 제3의 변수인 제어 변수, 즉 통제 변수를 사용해서 투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X와 Y의 순수한 상관관계를 이제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편상관 분석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변수 간의 관계의 개표 제3의 변수를 이제 식별해서 가짜 상관, 스프리우스 코릴레이션도 탐지할 수 있고요. 또 숨겨진 관계를 찾아내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적용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연속형 변수들 간의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연속형 변수여야 된다. 그거를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편상관 분석을 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연령을 통제한 후에 콜레스테롤과 혈당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 환율을 통제한 후에 외국인 관광객 수와 의료 관광객 수의 관계를 연구하는 거, 유아교사의 경력을 통제한 후에 과학교수 태도와 과학 지식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 그리고 직원 연봉을 통제한 후에 경력과 회사 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 그리고 광고비를 통제한 후에 판촉비와 매출액 간의 관계, 또는 광고비와 매출액 간의 관계에서 판촉비를 제어 변수를 사용했을 때의 관계, 그리고 성별을 통제한 후에 교육 수준과 소득의 관계, 성별을 통제한 후에 신장과 체중의 관계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 목적으로 우리가 편상관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통제를 하는 것이 상관 분석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예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편상관 분석의 선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상 변수가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상관 분석을 분류하는데요. 이 상관 분석에서 범주형일 때는 우리가 범주형 변수 간에는 이제 요런 분석을 하게 되죠. 근데 연속형일 때는 어떻게 되죠? 제어 변수가 있으면 상관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편상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없으면 어떻게 돼요? 통제 변수가 없으면 우리는 이제 피어슨 상관 분석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대상 변수가 연속형 변수다. 그리고 연속형 변수고 그리고 제어 변수가 있다. 제어 변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편상관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편상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 방법에 대한 이해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편상관 개수는 이제 편상관 분석에서 상관 개수를 이제 출력하게 되는데 그 출력된 것을 우리가 편상관 개수라고 불러요.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부르고요. 그 개수는 뭐냐? 그럼 두 변수 간의 관계에 제3의 변수의 통제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후에 두 변수 간의 순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통계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변수가 통제 변수와 공유하는 부분을 제거한 후에 두 개의 변수 간의 순수한 관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됩니다. 현상관 개수는 일반적인 피어슨 상관 분석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값을 가지고요. 해석은 다른 상관 개수와 동일하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편상관 개수는 한 개의 통제 변수가 고려되었을 때는 1차 편상관 개수가 출력이 되고요. 두 개의 통제 변수가 고려되었을 때는 2차 편상관 개수가 출력이 되고, 통제 변수가 고려되지 않았을 때는 순수하게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이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0차 상관계수, 즉 순수한 일반적인 상관계수죠. 즉 피어슨 상관 분석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두 변수 간의 산출된 상관계수를 우리는 그냥 0차 상관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0차 상관은 상관은 뭐냐 그러면 제어 변수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력된 두 변수 간의 상관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차 상관 개수는 제로 오더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라고 부르니까요. 영어로도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편상관 분석의 가설입니다. 가설은 이제 우리가 판촉비를 통제한 후에 즉 제어 변수를 이제 넣었을 때 광고비와 매출액은 상관관계가 없다가 규모가설이고 있다가 음구가설,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P값이 0.05보다 크면 규모가설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P값이 0.05보다 적으면 이 규모가설을 우리가 이제 기각할 수 있고 대립가설인 영구가설을 채택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대립가설 채택하면은 이제 제어 변수를 통제한 후에 변수 간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검증할 수가 있게 됩니다. 편상관 분석 실습을 하기에 앞서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편상관 분석 문제는 교재 18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교재 184페이지에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제10장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편상관 분석을 할 건데, 우리가 뭐를 하냐면, 광고비와 매출액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때, 통제 변수, 즉, 제어 변수로 판촉비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문제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140개의 케이스가 사례가 있고요. 광고비와 매출액, 이 두 사이의 관계를 이제 분석하는 거고요. 요 판촉비는 이제 우리가 통제 변수, 제어 변수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이 모든 그 변수들이 연속형 변수예요. 분석
메뉴에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프를 들어가서 산점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선형성을 검증할 수 있어요. 분석 데이터의 선형성, 그리고 이 기술 통계를 이제 구해서 우리가 정규성을 검증할 수가 있겠죠. 정규성 검증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분석, 상관 분석, 편상관 개수를 차례대로 들어가서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편상관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출력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출력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잘 보시면은 이 부분은 통제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상관 분석한 거예요. 즉 매출액과 광고비의 관계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0.203 해가지고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0.05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런데 요 밑에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뭐죠? 우리가 이제 뭐를 통제한 거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판촉비를 통제한 경우에요. 판촉비를 이제 통제 변수로, 제어 변수로 이제 투입했을 때 그 관계를 나타낸 건데, 이렇게 보니까, 보시는 대로, 상관 개수, 이거 편상관 개수예요, 이거는. 편상관 개수인데, 0.120이 나왔고요. P가 지금 0.05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기각할 수가 없죠. 즉 다시 말하면 판촉비를 통제한 후에 광고비와 매출액, 광고비와 매출액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통제 변수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때요? 이거는 이제 그냥 상관관계잖아요. 상관개수잖아요. 피어스는 상관개수인데, 이 상관개수를 구했을 때, 즉, 제로상관, 영상관 개수인데, 이 제로상관 개수를 보면 0.203이고, 이 P값이 0.016이 나와서 0.05보다 적잖아요. 그래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매출액과 광고비 사이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통계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판촉비라는 제어 변수를 투입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보니까 매출액과 광고비 사이에는 관계가 없더라.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가짜 상관을 우리가 이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을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현상관 분석의 실습을 위해서 파일 메뉴로 가겠습니다. 파일, 열기, 데이터 클릭하세요. 다음에 바탕 화면에 있는 SPSS 분석 데이터 폴더에 있는 데로 들어가서 현상관 분석 데이터 10장 현상관 분석 데이터를 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고비와 매출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들이 이제 주로 살펴볼 내용은 광고비와 매출액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번 실습에서는 판촉비를 제어 변수, 즉 통제 변수로 투입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들은 변수 간의 선형성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프로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래프, 그리고 산점도, 점도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렬 3전도를 체크하시고요. 정의 버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비를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광고비를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왼쪽 마우스를 눌러주세요. 판촉비를 왼쪽 마우스 클릭 이렇게 하면은 선택이 되고 행렬 변수를 보낼게요. 행렬 변수를 보내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선형성이 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대각선 아래쪽만 보면 돼요. 그래서 광고비와 판촉비 사이에는 선형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광고비와
매출액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보면 선형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선형성 가정을 한번 검토해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분석 메뉴에서 기술통계량, 기술통계로 들어가서 데이터의 정규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통계 클릭. 자, 다 선택하세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판촉비 왼쪽 마우스 눌러주시고요. 오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전에 먼저 옵션이 좀 하나 필요한데요. 옵션에서 다른 거는 다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외도하고 첨도잖아요. 분석 데이터의 정규 분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외도와 첨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외도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외도 데이터가 마이너스 0.072, 그 다음에 0.197, 그 다음에 마이너스 0.058이 나와 있는데 다 2 미만이죠. 따라서 외도를 봤을 때는 데이터 정규 분포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첨도가 또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통계량을 보면 마이너스 0.127, 0.059, 0.047이 나와서 7보다 적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첨도를 봤을 때도 데이터는 정규 분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제 우리 편상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분석에서 자, 상관 분석으로 가시고요. 오른쪽에 편상관 분석으로 간 다음에 왼쪽 마우스 클릭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고요. 광고비와 매출액을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하여 선택하고 분석 대상 변수로 보내시고요. 판촉비는 제어 변수, 통계 변수로 이렇게 보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우리들은 옵션에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특별한 사항이 있네요. 우리가 이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일반적인 상관 분석을 한 결과도 원하잖아요. 일반적인 피어슨 상관 분석 결과를 얻고자 하면은 여기를 0차 상관을 꼭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출력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0차 상관, 즉 다시 말하면 그냥 피어슨 상관 분석을 한 경우에 이제 상관 개수를 우리가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어 변수가 투입되었을 때, 제어 변수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 즉 편상관 개수를 또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분석을 위해서 계속 요거만 선택하시고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마지막으로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술 통계량 이렇게 밑에 보면 편상관 개수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편상관 개수가 이제 제가 이론적인 부분에서 설명한 이제 내용들이 여기에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 표를 우리가 표로 교재처럼 이제 만드시면 돼요. 페이지 189처럼 만들고요. 그 표에서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위쪽에 보시면 지정 안음이 있죠. 이거는 이제 제어 변수가 없는 경우고요. 밑에는 제어 변수가 판촉비로 선정된 경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제어 변수가 없을 때, 즉 피어슨 상관 분석, 일반적인 상관 분석을 했을 때 상관 개수는 이제 0.203이 나와서 유효 확률이 0.016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0.05보다 적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어 변수가 투입되지 않았을 때는 광고비와 매출액 간의 관계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어 변수인 판촉비를 일정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제어 변수를 투입을 한 경우에요.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상관 관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편상관 개수인데요. 0.120이 나왔고 유효 확률은 0.161이 나와서 0.05보다 크죠. P값이 0.055 유효 수준보다 크기 때문에 기각이 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관이 없다는 규모가설을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분석 결과에서 유의할 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정 안으로 되어 있는, 즉, 제어 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광고비와 매출액이 서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제어 변수 판촉비를 투입하고 나서 광고비와 매출액 간의 관계를 분석한 편상관계수를 보니까, 유의성이,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P-밸류가 0.0보다 크게. 그래서, 이 광고비와 매출액 간에는 실제로는 이제, 판촉비 일정하게 했을 때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짜 상관이 아니라 허위 상관이 이제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판촉비라고 하는 변수를 제어 변수를 투입하지 않았다면 광고비를 증가시키면 매출액이 증가된다는 이 상관관계를, 정의 양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판촉비를 제어 변수를 투입했을 때는 어때요? 광고비와 매출액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 좋은 이제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서 이 편상관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가 있다. 이 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9강 SPSS 편상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